자,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자가 포착됐습니다. 유상범 의원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사이에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8월 13일에 이제 보낸 문자로 알려지고 있고요. 유상범 의원이 정진석 위원장이 유상범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죠 라고 했고요. 유상범 의원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사진으로 보셨을 텐데 이 전후 맥락이 어떤 것인가를 좀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 보도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면서 이른바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린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아무튼 유상범 의원은 이 위원 직 내려놨고 또 이제 그 이양희 위원장이 좀 내려놔 달라라고 또 얘기를 해서 바로 내려놓게 됐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일단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총평을 먼저 듣고 출발을 할까요? 우리 김준혁 교수께 먼저 드릴까요? 굉장히 그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좀 하면 그 비대위원장께서 윤리위원분에게 어떤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징계 대상자와 관련된 징계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거론하는 그거는 일단 원론적으로는 올바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최근에 그 윤리위원회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우리가 이준석 그 전 당대표를 갖다 징계하는데 참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런 그 회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리위원회한테 제대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할 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대답을 했었는데 그때 좀 명확하게 이렇게 카트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위원을 부탁을 받아서 만 2년 동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윤리위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정진석 의원하고 사적으로 좀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결국은 그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좀 이상하다, 올바르지 않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 이건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 잘못된 그런 행동이 아닌가, 또 오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곽승용 대변인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저는 지금 김준혁 교수님 말씀에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자 내용을 보니까 8월 13일에 보낸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날짜로 보면 9월 20일이잖아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연락을 안 했다는 건 둘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 사이에서 저 정도 한 달이면 그럼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만나야 될 사람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꼭 그 문자로만 하지 않고 급할 때는 전화로 하기 때문에 전화로 그 사이에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점심 먹자, 오케이. 서로 이렇게 간단하게 주고받는 거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곽승용 부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 문자 파동은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될까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또 사건이 하나 더 터진 건데 저번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파동 이후에 한 번 더 나온 건데 어찌됐든 대체로의 국민들께서 이렇게 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던 것이 이제 그냥 사실로 드러났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문제가 좀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제 그 당시 때 8월 13일이면은 저희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아직 국회 부의장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좀 중립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리위원이 이제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는데 저희 당원 당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퇴를 하신 거기도 한데요. 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 한마디로 이거는 판사가 원고 측에 자신이 어떻게 판결 내릴지를 미리 알려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또 저희 당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저렇게 윤리위원이 저희가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절차를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저렇게 윤리위원이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공석으로 남겨둡니까? 아니면은 뭐 지금 긴급하게 또 누구를 이렇게 선임해가지고 또 채울 수가 있는 건가요? 원래 윤리위원들을 선임할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 대표가 없는 상태. 물론 물론 공석이네요. 네, 공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오현주 소장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회에 우선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해야 된다. 그렇죠. 예. 묶어놔야 돼요. 너무 사고가 잦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국민들께서 윤리위와 이 당이 커넥션이 있지 않냐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졌는데 네. 이것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우선은 유상범 윤리위원이 사퇴를 하긴 했지만 저는 꼬리 자르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지금 위원장이 훨씬 더 저는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방금 각승용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냥 일반 당원이 윤리위에 뭔가 요청을 하는 형식이 아니었고 부의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외압이나 이런 것들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찬하자고 했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밥을 먹자고 하는 거는 오이밭에서 신도 고쳐 신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기에 밥을 먹는다는 건 당연히 그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반론해도 됩니까? 네네네. 그 문자 내용 보면 오늘 오찬 함께 합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오찬 함께 합니까일 수도 있었잖아요. 합시다. 합니까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문자관이- 의미에서 네. 정진석 위원장께서 왜 책임을 지지 않으시는지 네. 그냥 비대위원 그 윤리위원 한 명 사퇴하고 끝내려고 하는 모양새는 안 좋다. 사과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세 분 다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을 주시기도 해서 어쨌든 시기도 문제고 그 어떤 그 시기에 해당되는 유상범 윤리위원 당시 정진석 국회 부의장 당시였고 유상범 윤리위원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댓글은 안 읽을 수가 없네요. 아민님. 국힘 부대변인님은 인물도 좋습니다. 첫 출연이시니까 이런 거 읽어드리지 다음에 오셨을 때 읽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근데요, 이제 이 상황이라는 게 문자가 공개되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관련해서 판사도 이런 내용을 분명히 볼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판단을 할 때 이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명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박 대변인께서는? 네, 저는 당연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번에 추가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추가 징계와 더불어서 1차 징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역시도 한꺼번에 가처분 신청을 할 확률이 있다고 그렇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저희 당내 이제 법조인 분들께서는 그렇게 되면은 비대위에 대해 신청했던 가처분보다 인용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네네. 보기도 하는데 예. 그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을 더 높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게. 네네. 판사 입장에서 봤을 네네. 때.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1차 징계였던 6개월 당원권 정지도 가처분으로 취소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쫓아나질 않고 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일종의 지금 당이 위기잖아요. 근데 위기를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 위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불난데에 기름을 부은 격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만약에 실제 이제 가정을 하고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아서 제명이 된다면 거기에 가처분 신청을 넣었을 때 그 판단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또 하나 터졌다라는 말씀을 곽 부대변인께서 해주셨어요. 김준혁 교수께서 마찬가지로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판사님이 굉장히 공정한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네. 뭐 지금 이제 남부지원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뤄야 될 분은 이제 황정수 판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그 절차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번에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건데 황정수 판사가 나름의 어떤 자신의 판단 속에서 절차적 문제든 어떤 뭐 그분이 정당에 무슨 개입하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네. 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분도 아니에요. 뭐
그 전에 처음 이야기 나왔던 우리법 판사회 뭐 이런 그 이제 우리법 연구회 쪽 네. 그런 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철저하게 그 중도적 입장에 계신 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어쨌든 그 비대위원장 물론 전에 이제 국회 부의장이지만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내부에서 아예 당 대표를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서로 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거꾸로 비민주적인 것이 아니냐. 네네네. 원래 이분 같은 경우는 민주적 정당성, 절차성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인데 예. 이렇게 비민주적인 정당의 비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당 대표가 축출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건 역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걸 해결하는 판사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거꾸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느냐. 네. 그런 생각을 좀 사실은 했습니다. 이준석 예.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시고 저희가 이제 그 문자 내용 뽀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자를 둘러싼 어떤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제 그걸 분석하고 있는데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제명해야죠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오현주 소장님. 네네. 그러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된다는 가정하에 제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보면 기소가 안 되면 제명을 못 한다는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이건 뭐 어쨌든 제가 뒤집어서 이제 여쭙는 거니까 네. 뭐 양쪽 다 생각하고 이걸 바라볼 필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8월 13일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은 다르다. 네네.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성상납 부분이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기소가 될 거라는 추측과 아니라는 추측이 이제 공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기소가 되면 제명을 당연히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이 지금 제명하자라고 윤리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상납 관련한 기소 여부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 뒤에 계속적으로 발언했던 것에 대한 해당 행위 여부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 제명 관련해서는 영향을 그 당시와 뭐 판단이 이게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 좀 전에 질문했던 판사 판단에 영향을 별로 안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반대로요? 예, 안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어쨌든 법정이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네. 의구심을 키운 거지 네.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합리적인 의심은 판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의심이지만 네. 네, 합리적이라고까지 할 만큼의 증거는 될 수 없다. 어쨌든 네. 증거를 놓고 확실한 네.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네네네.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어제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권과 관련된 얘기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많이 하진 않으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곽승용 부대변인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실제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랄까요, 추가 징계와 관련된 일종의 개인의 전망이랄까? 우리 곽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개시는 했어요. 결론은 안 났습니다. 언제 날지 몰라요. 어떤 결론이 날 것 같고 언제쯤 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많이 여쭤봤나요? 일단은 네, 뭐 종합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명을 하려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네. 네네. 그 양두구육 같은 이런 표현들을 문제 삼아가지고 네네. 그때 이제 윤리위에서 발표했었던 대로 네.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이제 기소할 확률이 제명할 확률이 제명할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예. 당내 분위기는 저희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저희가 그 윤리위원 또는 예, 예. 중진 국회의원 분들과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 대변인실이 그 가까이 있지만 예.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네. 그래서 당내 분위기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제 예상으로는 그 제명하려고 네.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뭐 이제 당내 인사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엇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어떤 의견 주로 주고받으십니까? 주로 젊은 쪽 당직자 또는 젊은 사람들은 예. 그만해야 된다라고 그만해야 된다. 누가 그만해야 된다. 그 윤리위 쪽에서 윤리위 쪽에서. 네, 그만해야 된다. 증거도 없고 아직까지 예. 성상납을 받았다는 증거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 예. 이거
의혹만 가지고 징계를 내린 게 1차 징계였잖아요. 예.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된다라는 쪽이 이제 젊은 층에서는 많죠. 만약에 이제 그 가정을 두고 한다면 경찰 조사 받고 나서 이제 윤리위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토요일에 조사받고 일요일에 개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기도 좀 미묘하긴 합니다만 경찰 조사에서 만약에 이제 그 좀 불리한 결론이 나오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거를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게 만약에 경찰에서 한다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게 나올 그렇죠. 텐데 네네. 그것도 아직 기소된 건 아니고. 아 진짜요? 네, 근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정도면은 그리고 경찰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온다면 예. 그럼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또 검찰에서 기소되고 결국에는 법원 가서 확정 판결까지 받으면은 네. 그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예, 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네. 쪽이 이제 젊은 층의 여론이죠. 알겠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층 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실 테니까 중진 의원들과는 소통이 조금 어렵고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당내 일각에서는 이런 분위기도 있다라고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당내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장면을 저희가 좀 가져와 보긴 했습니다. 바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세 번째인가요? 원내대표 되신 게 지금 세 번째였나? 두 번째. 주호영? 두 번째인가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되셨죠. 근데 표 차이가요. 예상 바뀝니다. 예. 뭐 완승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 완승 이렇게 예상하셨던 분도 계실 테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예상 밖에 42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니라 그 맞상대였던 분에게 표가 돌아갔습니다. 이건 좀 약간 미묘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준혁 교수님 이 정도면은 지금 뭐 이렇게 언론에서는 뭔가 이렇게 딱히 기계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친윤, 뭐 비윤, 반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들 사이에 뭔가 이제 반발이 있는 겁니까? 반발 심이? 일단 먼저 예, 그 예. 얘기 먼저 간단하게 네네네네.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이준석 당대표 징계 문제를 하나 좀 더 거론하고 네네네네. 가도록 말씀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나 편하게 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네. 그냥 바로 이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예, 말씀하세요. 일단은 그 이용우 의원이 42표가 나온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저도요. 그런데 그 표가 나온 거를 이제 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결국은 이제 이것도 일종의 네.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 어떤 밥그릇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뭐 주호영 지금 현 원내대표 네. 혹은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일종의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의 주류 아니겠습니까? 주류에서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을 좀 공고히 그러니까 그 내부의 어떤 권력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음 총선에 이제 검핵관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인사들을 영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예, 예. 그들은 이제 영입해서 신주류를 좀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윤핵관과 가까운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 판을 짜고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안정된 자리에 이제 그 꽂아 넣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뭐 이 서울권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라든가 야권 지지율이 더 높으니까 네. 이쪽 말고 뭐 TK라든가 PK라든가 일종의 그 영남 지역 또 좀 더 확실한 지역 또 뭐 경기도 내라도 어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갈 텐데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갈 때 일종의 막 그냥 전략공천으로 막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힘을 키워줘서 거기서 경선에 유리하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던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예. 그런 새로운 검핵관들에 의해서 밀려나서 네. 야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번에 이제 집단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정적 문제라든가 추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전반적인 반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 자기 그 총선에서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어떤 생각들이 예. 저는 좀 강하게 이번에 좀 결집 아닌 결집이 되지 않았느냐 예. 그런 생각으로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네네. 아까 그 제가 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번에 그 이준석 징계와 관련해서 제일 곤혹스러운 사람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될 것이다. 네, 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뭐 여러분 뭐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유엔 헌장 막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네. 유엔 인권과 관련해서 어린이 아동 인권 위원장까지 했던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분인데 양도교육 이런 내용으로다가 해당 행위 혹은 뭐 국민의힘을 갖다가 모욕했다. 아 이거는 삼척동자도 비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자성어 쓰면서 잘못된 내용 갖고 이야기해서 징계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건 뭐 민주적이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유엔에서 늘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한 개인의 인권을 갖다가 강조해왔던 이양희 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양희 위원장이 지금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어떤 제명 절차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네. 본인이 평생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이양희 위원장도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분에 대해서 유엔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네. 그분이 살았던 걸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쉽게 갔을 텐데 아마 상당히 지금 어젯밤부터 예. 정말 그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불면의 밤은 뭐 하루 이틀로 끝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오현주 소장께서는 자 61대 42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전에 박수의 힘이라고 되게 비난을 그렇죠. 받았는데 추대. 네, 국민의힘은 박수의 힘이 아니라 비밀 투표의 힘이었다. 역시 비밀 투표라니까 이 정확한 이 표심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그 다른 측면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쌓인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아주 가볍게는 추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제까지 잘못에 대한 어떤 불만이 쌓인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어떤 자리를 위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다 뭉쳐져서 표심으로 결집한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뒤에 이렇게 42표가 나온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같이 네. 모이고 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인가 이게 조금 더 주목할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은 이 42표가 하나의 힘으로 뭉쳐져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예. 예,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표를 모으는 힘이 누구에게 나올 것인가가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당내 상황을 그래도 저희 넷 중엔 제일 잘 보실 것 같아요. 각 부대변인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저 정도의 표차가 날 거라고? 아니요, 저도 예상 못했고요. 예. 좀 큰 표차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이용훈이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아가지고. 예, 예.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의원님들 사이에 기존에 무슨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 투표도 안 하고 거수도 안 하고 예. 그냥 박수로 추대, 박수로 비대위원장 추대 이런 걸 많이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네, 네. 그때 저희 김웅 의원께서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반대하려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잡고 저 반대합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예. 그냥 바로 박수 쳐버리니까. 박수 치고 그냥 10분 안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네, 네. 타이밍을 잘 잡아서 반대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예. 반대 목소리를 내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익명 투표를 하니까 예. 이제 솔직하게 자기들의 의견을 이제 의원님들께서 예.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또 이게 42표면 굉장히 큰 표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분들이 숫자가 적지 않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저는 뭐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떤 본류 집단이 보기에는 이사 온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사 온 분이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랄까 지역으로 따지자면 이제 호남 쪽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주류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던 분일 수도 있는데 42표라는 거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 그 안에서 어떤 주류가 될 수 있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이용호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또 이제 호남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부대변인께서도. 네. 그렇다 보니까 뭐랄까 이런 소식이라는 게 반갑다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희망을 받다 이렇게 표현은 되겠습니까? 네, 뭐 저희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예,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측면을 저도 생각하고요. 예, 예. 이용우 의원께서 지금 임실, 순창 그쪽 예, 예. 전북 쪽이신데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남에서 예. 좀 도전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 예. 또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이번에는 원내대표에 선출이 되지 않았지만 네. 당에서 꽤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신다면은 네. 그러면은 옛날에 이정현 의원처럼 호남에서 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이 희망을 버리지 말고 예.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너무 또 개별적인 거 여쭤보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제 혹시 그 축하 문자는 보내드렸는지 같은 호남이시니까 그래도 또 빛을 봤다고 하시니 축하 문자는 보내드렸는지 궁금하네요. 아, 번호가 없고요. 아 왜 번호가 없어요? 만나 뵌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아직까지 만나뵌 적이 없고 그리고 뭐 당선이 되셨으면 축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 네네. 당선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이 정도는 네. 축하 문자 보낼 만한 거 아닙니까, 김준혁 교수님? 이용우 의원이 예. 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게 딱 뭐 이렇게 연결되거나 뭐 매치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예. 그 예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추천으로다가 부산서 이제 처음 허삼수 의원 그 2기구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3당 합당할 때 그때 이제 조금 전에 뭐 타이밍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타이밍을 잘 잡았는지 어쩐지 이제 손들 일어나서 이의 있습니다. 네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이의 있습니다. 사실은 이용우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영호 의원 추대론이었거든요. 그냥 이건 뭐 그냥 추대로 가는 분위기예요. 박수도 아니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에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옆에서 계속 모셔서 그랬는지 이의 있습니다를 한 거예요. 지금 소리를 지른 거고 네. 그 이의 있습니다가 사실은 42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그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준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결기 있는 사람이 좀 등장을 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용우 의원이 이 지역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때 이제 국민의힘으로 참여하신 분인데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1년도 안 된 분이에요. 1년도 안 된 분이 보통 이제 정당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게 정상적인데 예. 재선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나오겠다고 손들고 예. 그리고 나서 얼마 하지도 않은 그런 이 선거 운동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용우 의원이 상당히 비중 있는 인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종의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주류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개혁을 네. 좀 함께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상당히 내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일종의 뭐 정파투쟁이라기보다는 일단 좀 선명성과 관련된 좀 더 민생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어제는 좀 바라보게 됐었습니다. 예. 네. 김준혁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이용호 의원께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정치인이 하는 행위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게 뭐 어디 있겠어요. 근데 타이밍과 그리고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장사였다. 단타매매였지만 괜찮은 장사였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오 소장님? 네, 뭐 굉장히 저도 네. 이제 인상 깊게 봤는데요. 네네네. 방금 김준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향후에 이제 이용우 그 의원을 통해 구심력이 생길 거다라는 전망에는 약간 비관적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당내 리더가 되려면 다음 공천에서 이게 다음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야지 예.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뭐 윤석열 정부의 방향도 마찬가지고 네.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거의 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예. 의원 지금 현역으로서는 힘을 받을 수 있지 모르겠으나 다음에는 기약이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네. 동의하는데 어제 저녁에 나온 이야기는 이용우 의원이 우리 그 대변인님, 곽 대변인님의 의견과는 좀 희망과는 좀 다르게 수도권으로 옮겨서 지역구 그래요?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밤에 좀 나왔었어요. 그렇군요. 역시. 진짜요? 네. 역시 그런 거라면 더 장사를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곽 대변인님께서는 이제 호남의 희망이자 한 줄기의 빛을 봤다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없어지는데. 이거는 또 좀 너무한 거 아니, 아닙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예. 그런 저도 예, 났었습니다. 네. 이용우 의원께서 처음에 원내대표 출마 선언문 작성하신 걸 봤는데 예. 앞으로도 계속 나는 호남에 도전하겠다라는 표현은 없었어요.